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2020년 이 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한 세무조정 개정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우리 세무실무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2020년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중 운행기록부를 적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한 개정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발표된 거에 의하면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사후 검증을 해서 추징당한 케이스들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해가지고 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한 모든 경비가 송금 불산이 됐다든지 또는 운행기록부 상에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죠? 했다고 납세자는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장님, 전업주부인 사모님 등 그죠? 업무에 쓰지 않는 부분으로 입증이 되어 가지고 비용 인정이 취소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요 더욱더 여러분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사후 관리 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여러분들 이 개정사항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은요 현실적으로 운행기록부 적으면 좋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 운행기록부를 적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작년까지 2019년도까지는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했을 때 그죠? 자, 운행기록부 미작성했을 때 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한 업무용 사용 비율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 비율을 구할 때 업무용으로 쓴 금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봤죠?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완화되었어요. 얼마로? 자, 이게 1,500만 원으로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운행기록부를 안 썼다 하더라도 업무용 비율을 구할 때 원칙적으로 얼마예요? 1,000이 아니라 1,500만 원만큼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걸로 봐주겠다 하는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의 세부 의미가 뭔지를 제가 실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2020년도 자, 2020년 12월 결산법인인데 2020년 자 1월 1일자로 자 우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당해 연도 2023년도에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총 감가비 있잖아요. 자, 총 감가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유지비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타 유지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기름값, 수리비,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맞습니까? 여기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50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비용은 얼마죠? 여러분, 관련 총 비용은 얼마예요? 자, 1,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 5년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경우라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2020년 1월 1일자로 얼마짜리 샀다? 5천만 원짜리 샀다 이거예요. 5천만 원짜리 사게 되면 5년 정액법이면 2020년도에 총 감가비는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총 관련 비용이 1,500이 나왔는데 운행기록부 안 적었다는 말이에요. 자, 운행기록부를 안 적으면 우리나라 세법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운행기록부 안 적으면 너희들이 업무용으로 그죠? 사용한 것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거를 나누라는 거거든요. 그죠? 업무로 안 쓴 거. 근데 이 나누기 위해서 업무용 비율을 구하는 공식을 정부에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 업무용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자, 업무용 비율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품모는 업무용 승용차 당연도 총 관련 비용 얼마예요? 이 사례 같으면 1,500이죠? 자, 분모는 얼마? 1,500. 자, 근데 분자.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얼마를 봐준다고 했죠? 이 분자를 2019년도까지는 이거 1,000만 원으로 봤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023년도부터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원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2023년도겠죠?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업무용으로 쓴 금액을 분자를 얼마로 봐주겠다? 이거를 1,500으로 봐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용 비율이 몇 프로죠? 이 경우에 100%죠? 알겠습니까? 자, 100%면 어떻게 될까요? 100%면 총 1500 중에서 업무용 비율이 얼마? 100%니까 얼마요? 자, 여러분 이거 150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1500인데 뭐와 뭐로 나누라? 업무용 감가비. 자, 여러분 업무용 감가비 얼마요? 총 감가비가 1000인데 업무용 비율이 100%니까 업무용 감가비도 역시 얼마? 1000. 그죠? 자, 두 번째 기타 유지비는요? 자, 기타 유지비 얼마? 토탈 500 나갔는데 업무용 비율이 100%니까 얼마요? 자, 500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세무 조정하죠? 자, 여러분 업무용 감가비 있잖아요. 요거 1000만원 전부 비용 인정해준다는 말이 아니죠. 뭐다? 우리 법인세법은 업무용으로 쓴 감가비라 하더라도 감가비 한도가 얼마예요? 연 800까지만 비용 인정이 돼요. 연 800. 그러니까 1월 1일 날 치르겠죠. 그죠? 자, 당연도에 얼마? 업무용으로 쓴 감가상각비도 얼마? 연 800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얼마? 1000만원 전부 비용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 이 중에 얼마만? 800만원만 손금 인정해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세무조정 나오죠? 요 감가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은 손금 불산입한다? 200만큼은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200. 소득 처분은 자, 유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타 유지비는 어떻게 된다? 기타 유지비는 자, 500에 대해서 업무용 비율을 곱한 것만큼 전액 손금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감가비를 제외한 기타 유지비는 세법상보다 업무용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전부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 즉 비용 인정이 되지만 업무용 감가비는 역시 얼마? 우리가 연 800을 한도로 비용 인정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뭐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여러분 활용되는 부분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2020년 업무용 승용차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